안녕하세요. 숨결 따라 건강하기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확 바꿀 아주 중요한 주제, 바로 비타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도 비타민 그냥 아무 때나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거 좋대 하는 말만 듣고 무작정 드시는 건 아닐까요? 비타민 섭취 생각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중요한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귀한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을 그저 영양제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타민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생명 활동의 조력자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다고 할까요? 각 악기가 제 역할을 다하게 조율하고 전체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아무렇게나 먹으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돈만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섬세한데요. 비타민 하나하나에도 최적의 섭취 시기와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은 여러분이 평소 놓치기 쉬웠던 비타민 섭취의 모든 것을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릴게요. 마치 친한 자녀가 어르신께 건강 비법을 알려드리듯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자주 갈 수 없다면 스스로 지혜롭게 건강을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 지혜를 얻어가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종합 비타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종합 비타민 참 편리하죠? 이것저것 따로 챙길 필요 없이 한 알로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언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식사나 간식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공복에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아침 식사 직후나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비타민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음식과 함께 비타민을 섭취하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소화 부담도 줄어든답니다. 기억하세요. 종합 비타민은 식사와 함께 마치 밥 먹을 때 김치나 반찬을 함께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혹시 나는 아침을 거른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간단한 간식이라도 꼭 챙겨 드시면서 종합 비타민을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가져옵니다. 자, 다음으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이 대표적이죠. 이 친구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먹었으니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매일매일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챙겨야 하는 비타민이 바로 이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C는 신맛이 강해서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식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직후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한 알만 드신다면 저녁 식사 직후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감기약과 함께 드실 때는 1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나는 비타민 C를 많이 먹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 하고 고민하셨던 분 계신가요? 비타민 C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소량씩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천엠기를 드신다면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단, 비타민 C도 과유불급,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은 금물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섬세하답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은 어떠냐고요? 비타민 B군도 수용성이라 매일매일 드셔야 합니다. 원래는 식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공복에 고함량을 드셨을 때 속쓰림이 있다면 식후 30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나 당뇨병 초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비타민 B군 섭취가 더욱 권장됩니다. 비타민 B12는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혹시 비타민 C와 비타민 B12를 함께 드신다면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큰 건강을 만듭니다. 자, 이제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비타민, 즉 비타민 A, D, E, K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이 지용성 비타민들은 이름 그대로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됩니다. 마치 기름이 있어야 물건을 닦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지방이랑 같이 먹어야 하나? 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식물성 지방, 예를 들어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 같은 것들과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나는 지방을 거의 안 먹는데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식단에 건강한 지방을 조금 더 추가해 보세요. 비타민 D는 식후에 씹어서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O는 동물성 비타민 O를 과다 섭취하면 독성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식후에 섭취하고 하루 3회 등으로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용성 비타민들은 수용성 비타민과는 달리 우리 몸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꼭 챙겨 먹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꾸준한 섭취가 중요하며 특히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보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몸에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알아요?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를 통해 부족 정도를 파악하고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무작정 많이 드시기보다는 내 몸에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모두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특히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병을 키우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또 다른 영양소, 철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철분은 혈액을 만들고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운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택배 기사처럼 산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에 전달하는 거죠. 철분은 공복에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어야겠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공복에 철분을 드셨을 때 속이 메스꺼우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이 편안해야 영양소도 잘 흡수되니까요. 그리고 철분의 흡수율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는 겁니다. 감귤 주스와 함께 드시거나 아침 식사 후 비타민 C, 영양제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껑충 뛰어오릅니다. 마치 짝꿍처럼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거죠. 하지만 철분과 칼슘은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양제는 같이 먹고 어떤 영양제는 따로 먹어야 한다니 너무 복잡하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더 건강해지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보세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각 영양소의 특성을 이해하고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될 수 있으니까요. 철분은 특히 여성분들에게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생리나 임신, 출산 등으로 철분이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이죠. 늘 피곤하고 어지럽다면 혹시 철분이 부족한 건 아닌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단순히 피곤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뼈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영양소 칼슘과 마그네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두 가지는 마치 때려야 뗄 수 없는 짝꿍 같습니다.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주력한다면 마그네슘은 칼슘이 제대로 뼈에 붙도록 돕고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건축 현장에서 벽돌 칼슘을 쌓을 때 시멘트 마그네슘과 필요한 것과 같죠.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저녁 식사 후에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면 위산이 흡수에 도움을 주고 무엇보다 수면 중에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밤새 우리 뼈가 튼튼해지는 작업을 하는 거죠.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칼슘과 마그네슘은 철분과는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영양소들 간에도 상성이 있답니다. 마치 음식 궁합처럼 말이죠. 이 영양소는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좋고 저거랑은 먹으면 안 좋다 하는 것을 조금만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의 건강관리 능력은 훨씬 더 향상될 겁니다. 혹시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눈밑이 떨리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럴 때는 마그네슘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그네슘이 풍부한 다크 초콜릿, 견과류, 시금치 같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양제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에서 온 영양소가 우리 몸에는 가장 좋습니다. 평소 식단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영양제의 역할이라는 점 꼭 염두에 두세요.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우유를 많이 마시니 칼슘은 충분할 거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우유도 좋은 칼슘 공급원이지만 마그네슘과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황금 비율은 칼슘 2에 마그네슘 1입니다. 이 비율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칼슘이 뼈가 아닌 다른 곳에 쌓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칼슘 패러독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고 복잡하죠? 하나만 좋다고 무작정 챙겨 먹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몸의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오메가3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오메가3는 착한 지방이라고도 불리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속 혈관을 청소해주는 청소부와 같다고 할까요? 오메가3는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오메가3는 점심 식사 후나 점심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빈속에 오메가3를 섭취하면 특유의 향 때문에 속이 불편하거나 비린 맛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면 이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의 흡수율을 더욱 높이고 싶다면 코엔자임 Q10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 둘은 서로 시너지를 내어 우리 몸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생선을 잘 안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또는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오메가3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섭취해야만 합니다. 나는 생선을 즐겨 먹는데 하시는 분들도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지방산으로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3 섭취를 의식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나는 영양제를 챙겨 먹는데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혹시 섭취 시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똑같은 영양제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마치 씨앗을 뿌릴 때 적절한 시기와 땅을 골라야 잘 자라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장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영양소, 유산균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산균은 우리 장 속에 살면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 몸이 든든한 경비원 같다고 할까요? 유산균은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정답은 바로 식전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유산균은 위산에 약하기 때문에 식후에 복용하면 위산에 의해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식사 전 위산이 비교적 약할 때 섭취하여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과 함께 유산균을 드시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만약 공복에 먹기 힘들다면 식사 직전에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산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혹시 변비나 설사 등으로 장 건강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꾸준한 유산균 섭취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집중되어 있답니다.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생활 속에서 유산균을 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충분한 유산균을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영양제를 통해 보충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는 유산균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유산균은 종류가 다양하고 어떤 유산균이 본인에게 맞는지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꾸준히 여러 종류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자칫하면 과다 섭취하기 쉬운 미네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미네랄에는 칼슘, 아연, 마그네슘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 미네랄들은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칼슘, 아연, 마그네슘 보충제는 동시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같은 반 친구들인데 친한 친구들끼리는 같이 놀고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은 따로 놀게 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칼슘과 철분, 아연은 서로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각 미네랄 보충제를 드실 때는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이거, 점심에는 저거, 저녁에는 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시간을 분배해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해조류, 견과류, 채소 등에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영양제는 식단으로 채우기 어려운 부분을 보충해 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왕 먹는 거 한 번에 다 먹어야지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민감하고 영양소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혹시 특정 미네랄 결핍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통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상처 회복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근육 경련이나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작은 신호가 큰 병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다 복용의 위험과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아니,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니었나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비타민도 과다 복용하면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는 몸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과다 복용 시 독성 위험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다 복용 시 신장이나 요로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잔뜩 먹었는데 하는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늘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포장지나 설명서에 적힌 섭취량과 섭취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치 약을 복용할 때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영양제를 처리하는 데에도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양을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물 상호작용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비타민이나 영양제가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는 특정 골다공증 치료제나 철분제, 소염 진통제와 함께 복용 시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1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새로운 영양제를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영양제 나한테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는 주저 말고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특히 임산부의 경우 일부 임산부 비타민은 철분 때문에 메스꺼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이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영양소 섭취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자연식품의 모든 영양소를 영양제가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비타민 섭취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식사를 통한 비타민 섭취를 최우선으로 권장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드셨던 제철 음식, 골고루 차려진 밥상이 최고의 비타민 공급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싱싱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살코기, 생선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양제는 그 다음입니다.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고 그 위에 예쁜 장식을 더하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숨결 따라 건강하기 채널에서 알려드린 비타민 섭취 방법 어떠셨나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건강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지혜, 바로 오늘 여러분이 얻어가신 겁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거 정말 유익하네? 라고 생각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숨결 따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